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쌤의 감성국어 우리 문학 수업에 오신 우리 2학년 6반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채팅창으로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영이만 예희 인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으로 손가락도 풀 겸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 더 좋아요? 아니면 대면 수업이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대면이 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대면. 대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많네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물어보니까 온라인 수업 하니까 좋지요? 하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하던데 온라인도 장점이 있고 대면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온라인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은 안 나와도 된다는 거, 안 씻어도 된다는 거, 옷을 편안하게 입어도 된다는 거 장점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전달력이라든지 집중력 면에서는 좀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대답하고 그 다음에 채팅창으로 열심히 채팅을 쳐주면 대면 수업만큼은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의 집중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수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다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채팅창으로 파이팅 외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학년 6반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파이팅! 열심히 이번 수업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 파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네, 좋습니다. 시수업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시수업을 해봤는데요. 시는 우리가 감상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를 감상할 때는 그 작가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다고 선생님이 4편의 시와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쌤의 시찍먹, 시를 찍어서 먹자라는 의미에서 시찍먹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와 고고라는 시를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란 선생님이 여기에 모란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모란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모란? 나 모란 꽃 좋아합니다. 있어요? 있나요? 자, 사실 모란, 맞아요. 모란이라는 걸 처음 봤다. 손이라고 치면 됩니다. 손. 나는 모란을 처음 봤다. 사실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다. 네, 다영이만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들 살아있죠. 생긴 건 처음 봤다. 알고는 있었지만 맞아요. 선생님도 저번 주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모란 사진을 찾으면서 이게 모란이구나. 들어는 봤지만 이게 모란이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전에 김영란법이 없을 때 처음으로 선생님 됐을 때 우리 반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첫 스승의 날이니까 기쁘게 해드리자 해가지고 겁나 꽃 선물을 줬어요. 겁나 줬어요. 진짜 전부 꽃만 줬어요. 나 꽃을 받으면서 얘들아 고마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꽃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꽃이라는 것은 결국 지고 나면 쓰레기가 될 뿐 아직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꽃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 앞에서 버리지는 못하고 차 트렁크에 가득 실을 정도로 꽃 선물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만큼 별로 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런 시를 감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린대요. 나는 왜 기다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치킨은 기다리겠지만 꽃을 피는 걸 기다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이 사람은 모란을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리 어려운 시라도 일단은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시가 좀 감상이 되시나요? 시를 한 번 읽고 돼요. 대단한 친구네요. 시를 한 번 읽고 감상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내가 관심 없는 이 꽃과 같은 시는, 이 꽃 같은 시들은 선생님이 굉장히 감상하기 어려워하는 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꽃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란이 아닙니다. 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시의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모란이 피는 것을 뭐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두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와 이 고고라는 시는 뭐에 관련된 시냐면 기다림에 관련된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뭘 기다립니까? 나는 기다림 하면 뭐가 떠오른다? 네, 점심시간이 기다리시죠? 밥시간 좋습니다. 선생님도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돈, 맞아요. 용돈, 쉬는 시간. 맞아요. 방학. 3월인데 벌써부터 방학 기다려지죠? 사실 선생님들도 벌써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모 기순 선생님께서, 저번 주에 모 기순 선생님께서, 부장님,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래, 맞아요, 선생님. 저도, 빨리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큼 선생님들도 간절히,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대상을 이 모란에다가 넣으면 이 시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개그 코드로 갔는데 사실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절절한 기다림이에요. 이 사람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1년 내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기다림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버스커의 정류장. 여러분, 버스커의 정류장 한번 같이 듣고 가시겠습니다. 버스커의 정류장. 노래 들리나요? 좀 작아요? 소리 키우세요.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잠깐만. 여러분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아니 지금 안 들린다고? 이 아름다운 진행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안 들리지, 소리 껐으니까. 다시. 알았습니다. 한번 불러줄게요. 난 내 오차 틀고 불러줄게. 조금만 부르다가 맞게 1절까지 부를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는 이리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 오늘은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수업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2절 가도록 할게요.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을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미치겠네요. 자 여러분 버스커의 정류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침부터 귀를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이 버스커의 정류장이라는 노래를 선생님이 고른 이유는 이 노래가 선생님의 어렸을 때 그 경험과 굉장히 닮았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20살 때 처음 첫사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장거리 연애를 했거든요. 선생님은 부산, 그리고 걔는 진주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면 1시간 반을 걸려야 진주와 부산을 도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지금 출발에 한 2시간 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출발한다고 하면 나도 터미널에 나가서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도착하면 진짜 이 창문을 쳐다보면서 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가 애타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다가 이렇게 매주 만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서로 바빴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은 진짜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너무 만나고 싶고 막 기다리는 동안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만나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즐겁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대상을 만나고 싶고 그것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두 시를 볼 때 이 기다림의 정서가 관통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화자가 무엇을 왜 기다리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를 좀 더 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기다림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시를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선생님 풀이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왼쪽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교재 잘 보시면서 화면 잘 보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시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인물, 그렇죠, 화자라고 부릅니다. 화자. 근데 이 화자가 시인하고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시인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이 직접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캐릭터, 아바타를 사용해서 게임하는 것처럼 시인은 자신의 어떤 그 분신인 화자를 시 속에 집어넣는데요. 이 시의 화자는 누굽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화자는 여기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고 나와 있어요. 나. 자, 나는 지금 이 시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다네요. 이 시의 화자는 기다리고 있는답니다. 무엇을 기다린답니까? 그렇죠. 봄을 기다려요. 봄. 근데 봄인데 어떤 봄이에요? 뭐가 피는 봄이에요? 모란이 피는 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를 해석을 할 때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 있는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시의 화자인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봄은 무슨 봄이에요? 모란이 피는 봄이에요. 즉, 화자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봄이 어떤 봄인지, 모란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대요? 모란이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서러워요. 슬퍼요. 즉, 이게 없어지면 슬프다는 것은 모란은 나에게 어떤 존재다? 이게 없어지면 슬퍼. 모란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자, 5월 그 어느 하루 무덥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모란이 떨어진 날입니다. 떨어져 놓은 꽃잎 빠져 시들어 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나의 감정은 어때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모란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보람이 없어져요. 즉, 모란은 나에게 보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꽃잎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정말 어떤 소중한 어떤 가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함축적 의미로. 그 꽃잎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이 꽃잎에 어떤 나의 정신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데 모란이 지는 것은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모란이 지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슬프면서도 또 어떤 거? 한 해가 다 가고 말아 버린답니다. 여러분들, 모란이 지는 계절은 몇 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에 있어요. 몇 월? 몇 월이신데요? 위에 봐봐. 몇 월이야? 여름이라고? 아니야. 위에 있네. 5월이라고 있네. 5월. 여기 있네. 5월. 보이나? 보이지? 5월. 5월 그 어느 날 떨어져 버린다잖아. 그러니까 5월에 모란이 지거든요. 근데 5월에 여러분 1년이 끝납니까? 1년이 마무리돼야 해는 해가 5월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5월이 1년이 끝나요. 왜?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1년이 끝나버려요. 모란이 없어졌으니까. 모란이 없어지면 나의 1년이 끝나버릴 정도로 모란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요? 360날 매일매일 한양 섭섭해서 울어요. 그 정도로 나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슬퍼서 울었어요. 같이 터미널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왜? 여자친구가 소중하니까. 이 사람은 360날 울어요. 왜? 내 소중한 모란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모란이 떨어지면 1년이 끝나요. 그래서 나는 다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1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뭐 할 거예요?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뭐를 기다린다고요? 봄을 기다린다고요. 자, 그런데요. 봄은 어떤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봄이라고 되어 있나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랍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여러분, 봄이 슬픈 봄이래요. 왜 슬픈 봄일까요? 이 사람에게 왜 슬픈 봄이에요? 봄이 왜 슬프죠? 그렇지. 모란이 5월이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슬픈 봄이야. 근데 왜 찬란하죠? 왜 찬란한 봄이죠? 봄은 왜 찬란해요? 왜 봄이 찬란할까요? 찬란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 좋다, 판타스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1년을 기다린 보람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봄이에요.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을 모란이 피는 그 순간 언제죠? 바로 봄입니다. 그러니까 찬란해요. 하지만 찬란한 봄이지만 그 봄에 또 어떻게 되죠? 모란이 져요. 그러니까 봄은 모란을 만나게도 해주면서 모란을 이별하게도 하는 봄이죠. 그러니까 무슨 봄이에요? 찬란한 슬픔의 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찬란하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찬란하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찬란하다. 뜻. 좋은 거예요. 슬픔은요? 슬픔은 보통 좋은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써요? 안 좋은 의미로 쓰죠. 그러니까 봄이긴 봄인데
좋은 나쁜 봄이라는 거야. 좋은 나쁜 봄. 말이 안 맞잖아. 좋은 나쁜 봄. 이상하지? 그래서 좋은 나쁜 봄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지, 작가의 어떤 숨은 뜻을 드러내는 역설법이 쓰인 거예요. 역설법. 좋은 나쁜 봄, 찬란한 슬픔의 봄, 그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봄에 대한 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봄은 너무 좋아요. 왜? 1년 동안 울면서 기다린 모란이 피는 봄이니까. 하지만 또한 슬픕니다. 왜요? 이 모란이 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봄에는 내가 기다리던 그 모란, 내가 그게 기다리던 가치를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슬퍼. 해서 봄을 기다려. 하지만 또 봄은 슬퍼. 그래서 또 다음 봄을 기다려 하면서 이 화자의 어떤 가치,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한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는 뭘 기다린다고요? 봄을 기다려. 봄이 무슨 봄? 모란이 피는 봄. 그러면 이 모란은 어떤 뜻일까? 모란꽃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모란이 아까 보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라고 상징적 의미,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단어. 봄이 찬란하면서도 슬픈 이유는 기다리는 봄을 이별하기도 만나기도 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화자는 모란을 굉장히 사랑해요. 좋아해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려요. 하지만 그 봄은 또한 나에게 이별을 안겨줘서 1년 동안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그 계절이 나에게 또 이별을 주기 때문에 슬프다. 하지만 나는 그 계절을 또 기다리겠다. 기다릴 테요라고 말하는 어떤 화자의 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김영랑 시인인데요. 여러분들이 김영랑 시인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김영랑은 아름다운 순수시를 많이 썼어요. 이 자연을 바탕으로. 이 여기 있는 모란도 자연물을 바탕으로 쓴 거고, 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는 이 시예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오늘 하루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새파란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아름다운 자연과 봄을 얘기한 시거든요. 이런 시를 많이 쓰다가 3.1운동에 참여하면서 투옥이 되면서 어떤 정신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를 쓰냐면 어떤 회의, 죽음에 관한 시를 많이 써요. 이 독을 차고가 이 독을 품고, 가슴에 독을 품고 나는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시를 일제강점기 이후에 투옥된 다음에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영랑은 아름다운 수수시로 더 유명한 시인이고, 여기 나오는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개별적으로 작품집을 찾아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기까지. 다음 시 고고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건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서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시입니다. 사실 엄청 유명한 시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의 처음 볼 겁니다. 처음. 그리고 딱 봤을 때 많이 느낌도 안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정확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 했죠 아까? 뭐에 관한 시다? 이 시 또한, 아니 아까 이 두 편의 시에 공통점이 있다 그랬잖아.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고, 그렇죠, 기다림에 관한 겁니다. 아까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뭐를 기다린다고 해요? 뭘 기다린대요? 겨울. 근데 그 겨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겨울을 쓰는 그 이른 아침을 기다린대요. 그 이른 아침에는 뭐가 나타나요? 고고한 높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시의 비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의 제목이 고고인데요. 고고. 여러분 이 뒤에 이 한자 혹시 알아요? 이 뒤에 한자. 고등학교 할 때 고자인데 무슨 뜻이 뭐지? 그렇지, 높을 고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고독하다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뜻 그대로만 하면 고독한 높음,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고독한 높음, 그냥 높음이 아니라 고독한 높음이래요.
그러면 이 시는 사실 이 고고하다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 역시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출제자가 이 두 시를 엮어서 된 것은 어떤 기다림의 정서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역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이 고고를 쓴 시인은,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작품의 제목이 고고였습니다. 고고어는 아닐 테고, 이 고고하다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 고고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랍니다. 그럼 뭘 찾아봐야 되지? 고고하다를 찾아봐야 되지? 고고하다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있는데 막 이렇게 친근한 그런 매력이 아니라 신비하면서도 어떤 고상한, 세상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신성한 매력을 갖고 있을 때 고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독자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죠. 아마 화자는 어떤 고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여기서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 화자는 그 높이가 있는 순간을 봤다는 얘기죠. 봤다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채팅으로 좀 치세요. 그러니까 집중도 되고 수업도 참여도 되고.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봤어요.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다시 보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 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뭐냐? 밤 사이에 눈이 내려야 되고요.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들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옅은 화장, 여러분 잘 알죠? 옅은 화장이 뭐예요? 막 진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하는 게 옅은 화장이잖아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좋아요. 이게 백운대나 인수봉이 있는데 눈이 오긴 오는데 이 끝에만 살짝 가볍게 눈을 쓰는 그게 이 높이랍니다. 이 높이.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왼편 산은 차가운 수묵.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산이며 그런 순간은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에만 가능합니다. 자, 실록은 여름철에 나무가 푸르는 걸 실록이라 그래요. 실록이나 단풍, 가을철에 울긋불긋한 단풍이나 골짜기를 덮어버리는 안개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또 뭘로도 안 드러나요? 눈으로도 사실 안 드러나요. 왼산을 다 이게 산으로 눈으로 뒤덮어버리면 안 드러나요. 굉장히 까다롭죠. 푸르러도 안 되고 단풍도 안 되며 안개가 자욱해도 안 되고 눈이 완전히 덮어버려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가 떠가지고 장밋빛 햇살이 와가지고 이 해가 닿기만 해도 이게 변해버려요. 그렇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고고한 높이입니다. 다시 풀이하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그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 실록도 안 되고 단풍도 안 되고 안개도 안 되고 눈이 쌓여도 안 되고 왼편은 수묵으로 덮여있고 백운대나 인수봉만 살짝 한 듯 안 한 듯 눈이 있는 그것을 이 화자는 뭐라고 합니까? 고고한 높이. 무슨 산에?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까지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사실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여행을 안 가고 싶어요. 이거는 저라면 안 되고 요거는 저라면 안 되고 밥은 이러면 안 되고 숙소는 이러면 안 되고 자동차는 뭘 타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화자는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른 아침에 북한산에 산을 갔는데 햇살이 살짝 뜰 때 저 멀리 봉우리를 쳐다보고 너무 멋진 아름다움이, 높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아름다움은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살짝 닿은, 눈이 살짝 덮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화자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내만 아는 건가? 인터넷 끊긴 건가? 얘들아? 살아있니? 나 인터넷 끊긴 줄 알았어요. 저번에 6번이었죠. 인터넷 끊긴 반. 깜짝 놀랐네요. 진짜 인터넷 끊긴 줄 알고. 지금 이 화자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이게 어떤 걸 기다리는 거 알겠죠? 그 특정한 순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하는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고고한 북한산이 무엇을 뜻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 꼭 던질 필요 없습니다. 시가 반드시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자연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그냥 이 자연 자체, 이 화자가 느끼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해서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를 쓴 이 김종길 시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요 성탄제라는 작품입니다. 성탄제. 이 성탄제는 그 눈이 내리는 겨울날에 아이가 아팠는데 아빠가 아픈 아이를 위해서 눈밭에 나가서 빨간 산수유 열매를 따오셔가지고 그걸 먹고 열이 내린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쓴 시예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종길의 성탄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그 다음에 이 고고한 높이를 설명한 고고라는 시를 두 편을 감상을 해봤는데 이거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3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분 동안 문제 풀어보세요. 우리 다 푼 친구들은 완료 또는 완이라고 쳐주면 쌤이 어느 정도 완이 되면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지 보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쌤이 해석 다 해줬으니까. 이거는 학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눠준 학습지가 아니고 그 선생님의 강의 노트가 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을 옆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가 안 돼요. 수업을 들으면서 옆에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뭐 다시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다 푼 친구들은 완료라고 한번 쳐주세요. 이게 온라인에서 푼 걸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색하네요. 원래 여러분 푸는 거 한번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네, 벌써 완료가 나오고 있네요. 빠르네요, 여러분. 여러분, 수능에서도 시 문제는 읽는 시간 포함해서 5분 안에 끝장내야 됩니다. 시는 긴 시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5분 안에 세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다 못 푼 친구들도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잠깐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지에 보면 1, 2, 3, 4, 5번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 보기 또는 답지 이렇게 부르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선택지입니다. 보기는 나중에 그 괄호해가지고 보기를 참고할 때 그게 보기고요. 1, 2, 3, 4, 5번 돼 있는 동그라미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택지라고 부르는데요. 수능에 나오는 선택지들은 대부분 2단 구성을 가집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거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택지 자체가 참이려면 A도 맞아야 되고 B도 맞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답을 2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5번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크게 표시하는 거 별로 비추합니다. 선생님은 요 1번 말 자체가 맞으면 1번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요. 2번이 틀렸으면 X, 3번 틀렸으면 X, 4번이 틀렸으면 X. 자, 그럼 5번은 O여야 돼요? X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풀었다면 5번이 O여야 돼요? X여야 돼요? X여야 되죠? 수능은 이중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개만 답입니다. 그럼 내가 1번을 O로 했다면 나머지가 전부 X인지 증명을 하면 1번을 이렇게 답으로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번을 O라고 했는데 5번쯤에 다시 O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5번에 다시 O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실수를 했다.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번과 5번을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즉 나의 실수를 한번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OX로 풀면. 두 번째,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은 많이 없고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인데 1번이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봤던 건데 그게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거 맞아 하고 1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니까. 그런데 OX로 하면 뭐가 좋아요? O가 한 개 있거나 X가 한 개만 있어야 정답이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교 1등을 해본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문제 푸는 꿀팁 필요하다면 좀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C 문제인데요. C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의. 첫 번째, C에 나온 표현에 대해서 보통 한 문제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밑줄 그어놓고 시어나 시구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보기를 주고요. 그 보기를 바탕으로 잘 감상했는지를 주는데 이 보기가 나온 문제가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힌트라고 말합니다. 힌트. 이 보기가요. 특히 소설이나 독서 지문 말고 소설이나 시에 나온 거는 소설이나 시를 감상하는 도움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2번 문제가 보기인데요.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서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랍니다. 아, 그렇대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래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이라는 계절의 소멸을 앞둔 대상. 뭐예요? 봄의 소멸하는 거? 모란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이 고고함이 드러나는 이른 아침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경험되는 시잖아요. 맞잖아요. 전자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라는 대상 자체보다는 촉발된 어떤 슬픔의 정서.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정서보다는 그 대상이 어떤 순간인지 직접적인 표현 묘사에 집중을 두고 있다. 중점을 두고 있다. 맞죠?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시에 나와 있는 말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네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나 소설 문제 풀 때 보기를 통해서 감상을 하는 문제가 있다면 보기를 먼저 읽고 시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시는 이렇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시 선생님이 딱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2단 구성으로 해놨습니다. 보통 표현 문제가 나오면 앞에가 표현이고 요 뒤에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 문제를 풀 때는 표현이 그 시에 있어야 되고 그 효과까지 동그라미여야 그 답지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통점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 이게 나, 이게 가, 이게 나예요. 이상하겠지만 이렇게 2단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가에도 있어야 되고 나에도 있어야 되고 효과가 가에도 맞아야 되고 나에도 맞아야만 동그라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X면 바로 X를 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설명해 줄게요. 1번 공간의 이동을 통해 라고 한다면 이 시의 공간의 이동이 나와야 돼요. 가시와 나중에 하나라도 안 나오면 1번은 틀린 거예요. 뒤에 효과는 볼 필요도 없어요. 맞잖아요. 2단 구성일 경우에는 앞에 뒤에가 둘 다 맞아야 정답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 시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옵니까?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은 화자가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장소를 이동해야 돼요. 이 시에 화자가 장소를 이동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쳐다보고 생각만 이야기하잖아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냇물을 따라가서 호수에 도착하니 이런 표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어. 공간의 이동이 틀렸어. 그럼 이건 볼 필요도 없이 1번은 X가 되는 거예요. 2단 구성이기 때문에 둘 다 맞아야 되거든요. 자, 2번 수미상관의 구조랍니다. 여러분 수미상관의 구조는 시가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 머리와 맨 뒤에 꼬리가 서로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습니까? 가시 있죠?
어떻게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아직 피기까지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알맹이가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시는 어때요? 두 번째 시. 두 번째 시도 잘 보시면은 어느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어느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앞에 조건은 다르지만 어디까지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에도 동그라미, 나에도 동그라미. 그러면 효과를 봐야죠. 주제 강조. 여러분들, 이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한 구절이 비슷하다는 것은 반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반복이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두 번째, 반복이 되면 리듬이 느껴지는 운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조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 주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동그라미가 되고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 4, 5번은 O여야 돼요? X여야 돼요? O여야 돼요? X여야 돼요? X여야 내 답이 맞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어순의 도치를 통해. 도치가 뭐예요? 도치? 순서 바꾸는 거예요. 순서 바꾸는 거. 나는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나는 먹었다 밥을. 나는 봄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나는 기다린다 봄을이에요. 도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에는 도치 있어요. 나에는 가에는 확실히 있는데 나에는 도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 전부 다 읽어야 되죠. 시 전부 다 읽어야 되잖아요. 도치 찾으려면. 이게 하나라도 바뀌어 있으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도치 같은 게 나오면은 그 딱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효과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상황의 긴박감. 여러분 가시와 나시에서 긴박감이 느껴집니까? 아, 안 돼. 제 시간에 도착해야 돼.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도치를 찾는 것보다 긴박감이 없어서 X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 하나까지 보는 거예요. 자, 4번 흑백의 대비. 흑백의 대비가 나오려면 검은색과 하얀색이 두드러지게 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시에는 흰색이 나오는데 가시에는 까만색 없고 흰색도 없고 나시에 흰색만 나와요. 그래서 흑백의 대비가 없기 때문에 4번도 탈락. 5번 가상의 상황이 뭔데?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잖아. if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는 가상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안 돼.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보기 읽었는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감상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가시입니다. 가시. 요거 잘 봐야 돼요.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했다 했습니다. 자, 가에서 모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는 누굽니까? 가에서 누가 모란을 기다리죠? 나. 그러면 그 나가 작품에 드러나 있습니까?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나. 이게 직접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 노출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가에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가 직접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네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X를 찾아야 됩니다. 2번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군. 자,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가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는 뭐예요? 모란이에요. 모란. 자, 모란은 1년 내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O예요, X예요? O지, O. 맞습니다. 자, 3번. 이번 나입니다, 나. 나에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나에서 고고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지? 햇살이 강하게 비추면 돼, 안 돼? 나무가 너무 푸르르면 돼, 안 돼? 나무가 너무 실록이면 안 되지. 단풍이면 돼, 안 돼? 눈이 쌓이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게 너무 많네. 그러면 높이가 유일한 조건이에요? 높이가 유일한 조건이면 높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얼마나 조건이 많아. 근데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 그래서 나머지 5가 봅시다. 나는 고고한 대상의 아름다운 순간 그
백운상과 뭐 이게 그 높이와 그렇지 않은 때 실록, 단풍 이런 것들이 딱 두드러지게 대비돼서 나타나죠. 안 되는 순간과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건 O. 가와 나는 특정한 계절적 배경. 자, 가는 무슨 계절? 가는 무슨? 봄. 나는 무슨 계절? 사계절이 아니라 겨울. 그러니까 특정한 계절 아름다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집에 보면 요거 안 써있죠? 기읍과 니은과 관련 지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기읍과 니은이 있고 페이지가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그냥 여기다가 난 써놓습니다. 그냥 기읍 위에다가 나의 봄이라고 써놓고 니은에다 고고한 높이라고 써놔요. 그래야 이거 왔다 갔다 안 해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너무 긴 게 아니면 옮겨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나의 봄과 고고한 높이와 관련 지어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구의 의미를 찾는 문제인데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된다.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로 돌아가야 돼요. 봅시다. 가에서 서름은 기억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한답니다. 여러분, 가에서 서름이 느껴지는데 언제 서름이 느껴진다 그랬지? 언제 서름이 느껴진다 그랬어? 가에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에야 나는 비로소 서름에 담긴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나서 모란이 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정서가 서름이지. 이 서름이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맞아야 되겠네. 가의 내 한해는 다 가고 말하는 화자의 경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1년이 끝나버리니까 360날 우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맞죠? 근거를 갖고 와야 돼. 자, 가의 찬란한 슬픔은 어디? 나의 봄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찬란한 슬픔은 봄에서 경험합니까? 나의 봄이 마지막 년에 뭐라 돼 있는데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거를 찾았지. 동그라미지. 자, 4번.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에 뭐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고한 높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고고한 높이가 회복된다라고 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4번.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 니은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있어야만 고고한 높이가 회복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품에 근거가 있으니까 O예요. 감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작품을 찾아가서 거기에 구절을 근거로 이게 O인지 X인지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게 수능 문제를 푸는 조건입니다. 물론 읽을 때 너무 잘 읽어서 안 찾아가도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애매하거나 걱정된다면 10초만 5초만 들여서 작품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문학도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고고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려웠습니까? 시 문제 풀기 어려웠나요? 할만했죠? 할만했죠? 그러니까 시를 잘 해석하고 문제 유형에 맞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면 괜찮을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안 다음에 이렇게 시를 해석하고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시가 제일 쉬워 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선생님이 간단한 과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저번에 해봤을 수도 있는데 요 수업 후기 내가 오늘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됐는가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과 수업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종이 쳤네요. 여러분들 2학년 6반 학생 오늘 열심히 수업 잘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채팅창으로 인사하시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학년 6반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